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16번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촛불을 드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조속히 그 탄핵 결정을 내려달라 이런 게 하나 제일 먼저일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특검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 이런 바람들이 네. 촛불 집회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네. 특검 연장, 조속한 탄핵 결정이 핵심인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번 그 박근혜 퇴진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혁 의제들이 지금 국회 안에 있는데, 이거 빨리빨리 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정상화되는 국회에서 핵심적으로 이끌어갈 개혁 법안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당장 당면한 거는 사실은 특검 연장하고 이제 선거법 처리가 가장 이제 시급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잡은 3대 개혁 과제가 이제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 세 가지가 네. 최순실 국정농단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네. 뭐 하나 이게 시원하게 해결되고 있지 못한 것이 네. 곳곳에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말하자면 전 새누리당이 네. 협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진화법 때문에 이 합의가 안 되면 네. 뭐 하나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한번 뭘 해봤더니 그러니까요. 전 국회를 스톱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이 뭐 하나라도 좀 작은 성과를 내려면 이렇게 대치전선을 오래 가져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제 다시 정상화를 했지요. 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국회 환노위 사태라고 자유한국당은 네. 부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삼성 백혈병 피해자 문제와 관련돼 이게 뭐 어제 오늘 이슈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이슈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MBC 노동조합 탄압 문제도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랜드 부당노동 행위 같은 경우는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사안인데 네. 이 세 가지 청문회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 일종의 트집은 아니었나라는 비판적 사고 이런 것도 좀 물론 뭐 100% 투집이죠. 왜냐하면 예. 대한민국의 노사 문제에 있어서 MBC 문제는 이제 그 회사 측이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백종문 본부장이 네. 그거 아무 증거 없었는데 애들 손 좀 봐주려고 우리 해도 해고했다. 예. 해고했어. 예. 법원에서 복직시키라면 복직시키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건 노사 관계에 있어서 가장 이게 그 금기시되고 있는 부당 해고고요. 네. 백혈병 문제는 이제 회사 직원들의 건강 안전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이 그 회사에 근무하는 바람에 백혈병이 걸렸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역학조사도 제대로 진행을 안 하고 있고 네. 또 피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네. 하도 언론에 밀리니까 하는 척한 거죠. 네. 그래서 또 세 번째 이 이랜드의 그 알바 착취는 알바생을 써놓고 그러니까요. 돈을 안 준 거예요. 말하자면 줘야 할 네. 돈을. 예. 이런 것들을 한노에서 안 다루면 네. 그렇죠. 한노이는 뭘 다룹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네. 물론 절차상으로는 여야가 합의를 하고 하는 게 좋은데 네. 예? 그냥 강행한 것이 뭐 모양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하도 안 해주니까 네, 네. 열받아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사안 자체는 전 뭐 정당했다고 봐요. 그런데 네. 절차를 문제 삼아서 지금 이제 이걸 딱 브레이크를 걸어서 네. 뭐 할 수 없죠. 뭐 그냥 또 이게 좀 나머지 일정은 좀 협의하면서 해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정상화를 시켰습니다만 네. 도대체 지금 자유한국당이 탄핵 그 말하자면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터져나왔을 적에 그 황망하고 당황한 표정이 아니고 네. 배짜라는 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에이 뭐 어차피 대선은 잘 모르겠고 보수 꼴통들하고 저 뭡니까 대구 경북 지역을 자꾸 가자. 네, 어제도 TK. 대구 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그런 형태로 전법을 바꾸니까 말이 잘 안 통합니다. 네. 실제로 이게 뭐 전국 정당화의 꿈을 포기하고 TK를 기반으로 한 지역당, TK 지역당을 하겠다 이런 선언으로 좀 이해하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보수의 주도권을 쥐고 생존하자. 네. 그러면 지역구를 잡아야 되고 저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 잡아야 되고 뭐 이런 네. 목표를 딱 설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년도 지방선거 때 한번 반격 기회를 잡고 그것도 안 되면 다음 총선 때는 반드시 부활하자 뭐 이런 판단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앞서 100% 트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국회 환노위 사태라고 부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이가 없네. 어느 영화 배우 말처럼. 그런 네. 상황인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국회가 정상화 하자고 합의는 했지만 이 첩첩산중 아니냐 또 파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건데 하나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특검 기간 네. 연장 문제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에 서명하지 않으면 이게 연장이 안 되는 거죠, 우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황 대행이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보려고 어제 야사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야당끼리는 합의를 했습니다만 네. 저희가 합의를 한 지 한 30분에서 1시간 후에 네. 자유한국당 수석 원내대표가 우리는 안 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합의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진화법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에서 처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연장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자, 황 대행이 연장 결정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황 대행의 마음속에만 이 결정 입장이 담겨 있을 텐데요. 자, 네. 우선 합의한 지 30분에서 1시간 안에 이렇게 가서 기자들을 불러서 김선동 원내수석이 우리는 당론으로 특검 연장에 반대한다고 보셔도 무방하다. 이런 입장을 네. 밝힌 태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합의하자마자. 아니 뭐 그건 뭐 자기 당 입장을 물어보니까 대답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전에 여야 사당 수석부대표 회동이나 네. 원내대표 만남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요청했을 때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했었어요. 자기들은 좀 어렵다 당사정상. 근데 어제 명시적으로 기자들한테 공개적으로 안 된다고 한 건 어제 처음이죠. 네.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뭐 특검 수사가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네.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지금 검찰보다 훨씬 유능하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집권당이 다른 건 몰라도 네. 진실을 밝히는 일을 방해하겠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건 좀 아쉽지요. 네. 진실을 밝히는 일을 방해하겠다는 거 노골적으로 밝힐 수 있는가 의문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적폐청산인데요. 이래야 보수도 네. 좀 떳떳한 보수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패와 협조하지 않는 보수로 가야 국민들 앞에 떳떳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연장에 반대한다. 이거 대놓고 좀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예컨대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도 특검 연장에 입장을 안 밝히고 또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에서 이 법안 처리도 불가능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를테면 국회 안에서 직권상정 가능성 얘기도 나오는데요. 직권상정은 현실적으로 이제 의장님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건 국회의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국회법이 바뀌어서 국회의장도 마음대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권상정의 요건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여야 간에 합의를 했는데 해당 상임위의 소속 상임위원장이나 몇몇 의원이 의사 진행을 방해해서 의안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네. 직권상정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고요. 네. 그 외에 국회의장이 판단하는 건데 그게 말하자면 뭐 전시 상황, 혹은 뭐 비상 상황, 뭐 이렇게 그 요건을 네.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놨기 때문에 네. 특검법 연장을 과연 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이야말로 국가 비상 상황 아닌가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그러니까 돼서 그 상황이 비상이냐가 아니라 네. 그 안건이 네.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냐 이런 거죠. 가령 지난번에 이제 웃긴 얘기입니다만 정의화 의장이 한번 직권상정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게 테러 방지법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형식 논리상 테러를 방지해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의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법이므로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필리버스터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예. 어쨌든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의 요건을 해석할 때 국가 테러 상황을 대비하고 하자고 하는 법을 처리하는 것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 된다 해서 이제 직권상정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네. 특검 연장을 무슨 비상 상황이라고 해야 할지가 조금 제가 봐도 좀 애매하긴 한데, 예? 뭐, 그 의장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죠. 이제 앞서 그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고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정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직권상정의 요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직권상정 하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반대의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근데 아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필리버스터는 쉽진 않죠. 왜냐하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옹호하는 네. 이래 저 국회의원 100여 명이 다 참여할 거라고 저는 보질 않고. 네. 예? 어쨌든 다른 뭐 그런 걸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 제 말씀은 직권상정부터가 간단치 않은 문제다.